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한 15년간 암 환자를 보면서 실제로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의학 상식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전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유전이 되는 암이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에 유전이 되는 암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갑상선 암 중에서 또 갑상선 수질암이 한 20% 정도는 유전성 암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도 일부에서 가족성 대장암이 있어요.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이 유전적인 암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암이 생기는 거죠. 모든 유전적인 질환이 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유전자가 내려와서 그게 이제 병으로 되는 게 다 유전병인 거죠. 근데 암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무슨 파킨슨도 그렇고 다 뭐냐면 유전되는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잘못된 유전 정보가 내려왔을 때 이거를 수리를 해서 정상적인 유전자 표현이 발현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상실된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가족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암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유전적인 경향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사증후군이 아주 이 가족력이 강한데 엄마 아버지가 다 대사증후군이다. 즉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거의 60 내지 70%에서 그 자녀들은 생애 언젠가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옵니다. 그러나 암은 엄마 아버지가 다 암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암이 생길 확률은 평균적으로 10%가 안 된다. 한 7%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암이라고 해서 자녀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전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떤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어떠한 발병 원인을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이제 나라는 그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 다시 말하면 발병의 위험인자, 리스크 팩터라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결국 잘못된 생활 습관이에요. 흡연이라든지 과음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또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된다든지 방사선에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간디스토마라든지 이러한 세균에 오염이 된다든지 B형, C형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이 있다든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또는 안 좋은 음식들을 발암 물질이 있거나 안 좋은 음식들을 자꾸 먹는다든지 오염된 공기속에 산다든지 오염된 수지나 오염된 토양 속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데 노출된다든지 이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활 환경이 잘못되면 그만큼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이 제한거선요법이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서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을 누리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한거선요법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먹거리,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발암물질의 노출을 최대한 줄인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든지 이러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암이 생길 위험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그렇지 않아요. 리스크 팩터 위험인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자궁경부암이죠.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된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자궁경부암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딸 가진 부모들이 다 아이들 이 예방 백신 맞으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중생부터 이게 국가에서 그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이제 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예방 접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빨리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교를 통해서 이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즘은 또 사람들이 일찍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 뭐 예를 들어서 관계를 맺고 나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다음에 예방 접종을 맞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릴 때 벌써 중고등학교 때 다 이제 맞추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간암의 90% 정도는 전부 다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나중에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 법정 예방 그 접종 프로그램에 이 간염 예방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대에는 간암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간암의 발병률은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노출돼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이런 식의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게 암을 예방하고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또 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면역력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공기 중에 지금 많은 그 세균과 박테리아,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음식물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암이 생기고, 무슨 코로나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들을 막아주는 우리의 군대, 파수꾼인 면역 세포들이 있는 거죠.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나눠서 면역력이 엄청나게 크면은 아무리 많은 발암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도 발병 안 하겠죠. 거꾸로 발암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데 면역력이 제로야. 그럼 이 사람 발병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이느냐. 또 어떤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면역력이 아주 강력하면은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한 3천만 개 정도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그래요. 3천 개가 아니라 3천만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암의 발생 원인이 확실한 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첫 번째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암이나 각종 질병으로 내몰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 즉 제한거순요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러한 어떠한 침입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이 건강하면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